오늘은 혈액을 맑게 만드는 5가지 자연식품에 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를 받아보신 분들, 혹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를 보고 깜짝 놀라셨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무겁거나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을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하루 종일 피곤함을 느끼시는 분,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모든 증상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연구하는 김청정입니다. 오늘은 혈액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의 혈액 건강이 심각한 위험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 스트레스로 인해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약해지죠.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혈액 건강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훌륭한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5가지 식품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실제 영양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혈액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를 자르면 왜 눈물이 날까요? 바로 양파 속에 들어있는 화합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우리를 울게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혈액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이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양파를 그냥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올바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양파를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열을 가하면 일부 유익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서 찬물에 10분간 담가 두세요. 이렇게 하면 매운맛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물기를 빼고 드시면 됩니다. 매운맛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사과나 당근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아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단,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건강식품으로 사랑받아온 식재료죠. 마늘의 핵심 성분은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이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늘을 그냥 통째로 삼키거나 바로 요리에 넣어서 익혀 먹으면 알리신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알리신은 마늘이 손상될 때 생성되는 성분이거든요.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늘 한두 쪽을 칼등으로 으깨거나 다진 후에 15분간 공기 중에 그대로 놓아두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꿀과 함께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에 타서 마시면 됩니다. 생마늘의 자극이 걱정되신다면 꿀을 함께 드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하루에 한두 쪽 정도가 적당하고 가급적 빈속보다는 식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세 번째는 검은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검은콩이 혈관 건강에 놀라운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검은콩의 진짜 파워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이 검은콩을 검게 만드는 색소이기도 한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혈관벽을 보호하고 혈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게 되는데 이런 변화를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검은콩을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룻밤 물에 불린 후 삶아서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는 거예요. 더 강력한 효과를 원하신다면 검은콩을 볶아서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볶으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검은콩 가루 한 스푼을 요구르트나 우유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다만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콩류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과 상담 후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삼치, 정어리 같은 생선들 말이에요. 이런 생선들이 혈액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은 그 과학적 원리를 정확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핵심은 바로 EPA와 DHA라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 두 성분이 어떻게 우리 혈액을 도와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PA는 혈관 속에서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벽에 염증이 생기면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달라붙게 되는데, EPA가 이런 염증 반응을 완화해줍니다. DHA는 혈액의 점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끈적끈적했던 혈액을 더 묽게 만들어서 혈관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런데 생선을 어떻게 조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생선을 구워서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EPA와 DHA가 상당량 파괴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찜으로 조리하는 것입니다. 생선을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찜기에 20분 정도 쪄내면 영양소 손실 없이 드실 수 있어요. 비린내가 걱정되신다면 생강이나 대파를 함께 넣어서 찌시면 됩니다. 섭취량도 중요합니다.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두세 번, 한 번에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 과다로 중성지방이 늘어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주세요. 또한 저녁보다는 점심시간에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녁에 기름진 생선을 드시면 밤사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리놀렌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호두의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호두 섭취법도 간단합니다. 하루에 5개에서 7개 정도가 적당한 양이에요. 아침 공복에 우유나 두유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다만 호두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조금씩 테스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5가지 식품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식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각각의 식품도 좋지만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권하는 조합은 이렇습니다. 아침에는 양파와 호두를 함께 드세요. 양파의 퀘르세틴과 호두의 오메가3가 만나면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점심에는 등푸른 생선과 마늘을 함께 드시면 좋아요. 생선의 EPA, DHA와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작용하면 혈관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저녁에는 검은 콩을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하루 동안 섭취한 다른 영양소들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하루 3번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24시간 내내 혈액 건강을 위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음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개선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첫째, 적절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주 3, 4회,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피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7, 8시간은 주무시길 바랍니다. 수면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시고 방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5분에서 10분이라도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혈액 건강에 좋은 식품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피해야 할 식품들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가공식품을 피하세요. 특히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마가린이나 쇼트닝을 사용한 제품들은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단 음료를 줄이세요. 탄산음료나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들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일 수 있어요. 갈증이 날 때는 물이나 무가당차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세요. 김빵이나 흰쌀밥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 혈관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0일 챌린지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1주차에는 5가지 식품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2가지부터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양파와 호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주차에는 3, 4가지로 점진적으로 확장합니다. 마늘이나 검은 콩을 추가해 보세요. 3주차에는 모든 식품을 일상에 통합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됩니다. 4주차에는 생활습관 개선까지 함께 실천해 보세요.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포함해서요. 기대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말씀드리면 1, 2주차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소화 기능이 좋아질 수 있어요. 2, 3주차에는 에너지 레벨이 상승하고 집중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3, 4주차가 되면 전반적인 활력도가 증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결과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전용해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특정 질환으로 치료받고 계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등이 있으시다면 식단 조절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셋째, 알레르기나 특별한 식이 제한이 있으시다면 주의 깊게 적용하세요. 넷째, 갑작스러운 식단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적용하세요.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무리하지 마세요.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적인 실천을 위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장보기 할 때는 일주일치 식재료를 미리 계획해서 구매하세요. 냉동 등푸른 생선이나 견과류처럼 보관이 가능한 식품들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조리할 때는 주말에 미리 준비해서 평일에는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세요. 예를 들어 검은 콩은 미리 삶아서 냉장 보관하고 양파는 미리 썰어서 보관해 두는 거예요. 변화 과정을 기록해 보세요. 간단한 식단 일기나 몸의 변화를 메모해 두시면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지도 알 수 있어요. 혈액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몇 주, 몇 달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더욱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뛰어나고 좋은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통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세요. 매일 100% 실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60에서 70%만 실천해도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며칠 해보다가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한 달은 인내심을 갖고 실천해보세요. 오늘부터 5가지 식품 중에서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양파가 익숙하시다면 오늘 저녁 샐러드에 생양파를 조금 추가해보세요. 마늘을 좋아하신다면 내일 아침 마늘 한쪽을 꿀과 함께 드셔보세요. 콩류를 즐기신다면 이번 주에 검은 콩을 구입해서 삶아보세요. 생선을 좋아하신다면 이번 주 고등어를 한 번쯤으로 요리해보세요. 견과류가 괜찮으시다면 내일부터 아침에 호두 5개씩 드셔보세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계획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30일 챌린지 과정도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함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하겠습니다.